오버 더 탑 코멘트 12월 14일 건강 관련주들의 미래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장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체중 감량제와 체중 감량에 대한 내용 및 헬스케어 업계 또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체 질량 지수의 약자인 BMI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수치이고 위고비나 젯바운드와 같은 체중 감량 약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의사 및 환자는 BMI 수치가 높을수록 당뇨병 및 심장병과 같은 다른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오랫동안 배워왔습니다만 최근 연구에서는 BMI가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최고 과학 책임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근육량이나 뼈 구조 때문에 비만범위에 속하는 BMI를 가지는 환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명한 농구 스타인 르브론 제임스의 BMI를 계산하면 그 또한 과체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비만의학 의사들 사이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허리와 엉덩이 비율이나 허리와 키 비율과 같은 다른 방식이 BMI보다 체중 관련 건강 결과를 예측하는데 더 정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바이든은 정부가 체중 감량 약물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한 달에 $1,000, 142만 정도의 가격이 붙을 수 있는 약물의 경우엔 본인 부담 비용을 최대 95%까지 줄일 수 있는 이 규칙은 공식화가 되려면 당연히 트럼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체중 감량 약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CVS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같은 의료보험사들은 막대한 비용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에서는 위고비와 젯바운드와 같은 약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시작했거나 전혀 보장을 하지 않기 시작했고 주가 또한 정체화되거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운자로와 오젠픽 같은 체중 감량 주사는 무기한 복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한 달에 $1,000, 142만 원 정도가 넘는 가격표와 엄청난 인기로 인하여 보험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을 하거나 보장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런 회사들에 대한 환자들의 반감이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최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건강보험 담당 CEO가 맨해튼 한복판에서 피살을 당했고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해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는 이 회사의 고객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찰들은 이러한 사건에 모방범죄가 나올 수 있다고 하기에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복용량을 조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수백 달러가 들지만 품질이 낮을 수 있는 복합 약국에서 만든 모방 버전으로 바꾸게 됩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포기합니다. 포기를 하거나 줄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요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자가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보통은 감량했던 체중의 상당 부분이 다시 돌아옵니다. 지속적인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요 현상이 실제로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한 교수에 의하면 사람들이 반복적인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 시도 후에 더 나쁜 결과를 겪을 수 있다고 하며 일부 연구에 의하면 환자가 상당한 체중을 감량한 후 빠르게 체중이 회복되면 혈관과 심박수 같은 심혈관 위험 요인에 변동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면 심장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체중이 빠지면서 근육량을 잃은 사람들이 체중이 빨리 다시 늘어나면 근육 대신 지방이 더 빨리 채워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가 경쟁사인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와의 직접 비교 시험에서 앞지르면서 환자들의 체중이 평균 20%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위고비는 14% 감량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2월에 영국에서 출시가 된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온라인 약국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영국에 출시가 된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를 앞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영국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마운자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며칠 전 당뇨병 및 비만 치료제인 마운자로와 젯바운드와 같은 주사가 가능한 제품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위스콘신에 $30억, 4조 2,700억 원 정도를 투자해 공장을 확장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약품으로 인하여 올해 3분기에 일라이 릴리는 총 $44억, 6조 2,65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체중 감량 약물인 젯바운드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로어라는 원격 의료 플랫폼과 협력한다는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로의 플랫폼을 통해 월 $399, 57만 원 정도로 2.5mg 또는 $549, 78만 원 정도로 5mg의 주사 약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가격인 $1,060, 151만 원 정도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일라이 릴리는 환자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정품 약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체중 감량 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에서 노보 노디스크사의 위고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노보 노디스크사도 아미크레틴이라는 새로운 경구용 체중 감량 약물을 개발했고 초기 임상 결과 12주 동안 평균 13%의 체중 감량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에 썼듯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나쁘지 않다고 추천을 드렸고 다른 제약 및 의료회사들과 비교해서 향후의 전망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기존의 정권과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보험회사 쪽에 정부가 지불하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런 회사들은 사업 다각화를 하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양당 의원들은 이러한 거대 의료 대기업을 해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CVS나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곳은 3년 안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약국을 매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다른 경쟁사보다는 훨씬 더 사업의 다각화가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동안 워낙 시장이 IT, 반도체, 전기차, 가상화폐 등의 몰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나 의료건강 쪽으로는 아직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런 회사들보다도 훨씬 더 짧은 연구 개발 역사와 적은 비용을 투자하는 한국의 제약사주들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임상실험에 성공했다는 언론의 광고에도 속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치매약 개발과 같은 예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제약주와 헬스케어주들의 주가의 추이를 보면 CVS는 올해 들어 38.94% 하락하고 있고 작년에도 33.72% 하락했습니다. 배당률은 5.39%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가는 올해 들어 3.5% 내리고 있고 작년에는 2.58% 내렸습니다. 배당률은 1.61%입니다. 일라릴리의 주가는 올해 들어 33.25% 오르고 있고 작년에는 37.56% 상승했습니다. 배당률은 0.76%입니다. 일라릴리는 제가 3년 전부터 구독자분들에게 투자하시기를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노보노딕스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4.74% 오르고 있고 작년엔 9.13% 올랐습니다. 배당률은 1.35%입니다. 반면 과거 코로나19 때 백신의 판매로 실적이 좋았던 화이자는 올해 들어서 13.96% 하락하고 있고 작년에도 2.1% 하락을 했습니다만 배당률은 6.57%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제약사인 모더나는 올해 들어서 62.82% 하락하고 있고 작년에도 51.29% 하락했습니다. 배당률은 없습니다. 이러한 회사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기에 미국의 거대 IT주들과 비슷하게 배당을 주는 대신에 연구개발에 돈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약주나 헬스케어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나쁘지 않을 투자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성투하세요.